안녕하세요. 금배씨의 김성엽입니다. 오늘은 배열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소스를 보시면 1바이트 크기 정수값을 저장하는 캐릭터 변수를 5개 선언해 놓았고요. 보통 우리가 메모리를 쓰고 싶을 때 변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값을 저장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동일한 크기의 변수를 이제 여러 개 선언해 놓고 여기 있는 값들을 만약에 합산해서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선언된 변수들은 순서대로 나열은 되어 있지만 각각이 다 개별적인 변수다 보니까 이 변수의 합산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덧셈을 써서 쓸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그죠? 여기가 5고 4, 그쵸?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고 출력은 이렇게 해서 값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출력해 보면 15가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쉽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주소가 어렵기 때문에 주소를 외우거나 그죠? 외워서 사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변수라는 개념을 제공해서 그죠? 그 주소를 변수명으로 바꿔서 사용한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변수명을 쓰면 컴파일러가 나중에 기계어로 해석할 때 그죠? 기계어로 코드를 만들 때 우리가 사용한 변수명을 주소로 바꿔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수명을 사용하게 되면 메모리를 그룹 지어서 어떤 작업을 할 때 지금처럼 나열된 그 메모리들의 저장된 값들을 다 합산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코드가 이렇게 나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5개니까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100개 정도 된다고 친다면 그걸 다 100개를 나열해서 더 한다는 건 사실상 힘들겠죠. 뭐 어떤 것도 더하고 어떤 거 곱하고 막 이렇게 되면 코드가 엄청날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변수 선언한 것도 사실 5개니까 괜찮은 거지. 한 100개 된다면 저걸 나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변수 선언을 100개 한다는 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메모리로 한번 살펴보면요. 이 상황을 지금 메모리로 살펴보면 자, 좀 먼저 우리 스택이라는 거 어차피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스택이라는 것이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게 되지만 스택이 이제 결국 자료 구조의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인 자료 구조의 한 방법이고요. 시어너가 우리가 쓰는 지금 X86 머신에서는 가장 아래쪽이 주소가 제일 높고요. 위쪽으로 갈수록 주소가 낮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스택이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쌓이는 구조거든요. 쌓여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위쪽으로 쌓여 나가고 꺼낼 때는 여기서 꺼내가는 구조가 스택입니다. 그죠? 스택 구조인데 지금 변수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시어너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데이터를 쌓아가는 구조입니다. 쌓아가는 구조예요. 그러면 데이터 1이 어디냐면 여기가 데이터 1인 거죠. 그래서 데이터 1, 데이터 2, 3 이런 식으로 쌓여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가 주소로 봤을 때는 이쪽이 고고요. 이쪽이 접니다. 그죠? 이 순서예요, 이 순서. 이 순서로 쭉 나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는 방식대로 다시 한번 그려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제가 공부 강의할 때는 무조건 왼쪽을 고로 잡고, 그죠? 오른쪽을 저로 잡기로 저는 이제 사람들하고 통일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5개 한 칸 더 그려야 되겠네요. 여기다가 여기가 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제일 고가 지금 이거니까 결국은 이 쓴 순서 그대로가 이 순서일 겁니다. 그럼 여기가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3 이런 식으로 가겠죠. 데이터 4, 데이터 5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변수들이 쭉 같은데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소로 봤을 때는 이게 다 붙어 있잖아요. 지금 사실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 지금 옛날엔 붙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컴파일러가 디버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의미상의 오류, 그죠? 의미상의 오류가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디버그 모드 때문에 디버그 지금 우리가 쓰는 게 디버그 모드거든요. 이렇게 디버그 모드 쓸 때는 요 사이에
사실 빈 공간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틀린 설명인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빈 것이 없다고 가정하고 그냥 이야기 드릴게요. 사실 릴리즈 모드로 쓰시면 어차피 그 빈 공간들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제 디버그 모드에서는 사실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미상으로 제가 그렇게 설명하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다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되면 주소가 다 붙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 주소를 알거나 이 주소를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저로 할게요. 더 쌤하는 게 편하니까. 만약 내가 이 주소를 알고 있다면, 즉, 데이터 5 변수의 주소. 이거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앰퍼샌드 하시고, 데이터, 그죠? 5로 하면 이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주소를 알 수 있고, 이 주소를 가지고, 여기 더하기라면, 그죠? 데이터 4 주소도 알 수 있고, 더하기 2 하면 데이터 3 주소. 그죠? 데이터 더하기 3 하면, 그죠? 2 주소. 더하기 4 하면 데이터 1 주소 이렇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열 안 하고 얼마든지 반복문 써서 그죠? 숫자가 차례대로 올라가니까 차례대로 올라가서 작업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못하냐면 주소는 충분히 가능한데 그죠? 주소는 충분히 가능한데 이름으로 지금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편하게 쓰라고 변수명을 사용하는 문법을 쓰다 보니까 사실상 이거를 반복문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군집해서 똑같은 크기의 데이터를 이렇게 나열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변수를 이렇게 나열해서 쓰는 것 또한 굉장히 불편한 일인 거예요. 메모리는 다 붙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같은 크기의 그죠? 메모리들이 이렇게 나열되어서 사용될 때 좀 편하게 선언하고 좀 편하게 이용할 수는 없는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 나온 것이 이제 메모리 그룹핑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를 그룹 짓는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즉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동일한 크기를 이렇게 쭉 메모리를 이제 그룹 지어서 표현하는 것, 그 기술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배열입니다. 그러니까 배열을 쓰게 되면 일단 선언하는 것 자체가 좀 편해집니다. 지금 이렇게 쓸 때 보면 이렇게 5개를 나열해서 썼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캐릭터 아이고 데이터 이렇게 해서 5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5개의 그 메모리 그룹을 그룹 지어서 나열한 겁니다. 배열이는 다 크기가 동일한 그 데이터를 그룹 짓는 기술이고요. 이렇게 쓰면 5개의 캐릭터 5개를 그룹 지어서 표현하겠다는 겁니다. 즉 요렇게 쓴 거랑 요렇게 쓴 거랑 메모리 표현이 똑같아지는 거죠. 사실 이거 위쪽 같은 경우에는 한 100개 선언한다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겠죠. 하지만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100개 선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이것만 100으로 바꿔주면 100개가 선언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선언이 편해집니다. 그럼 이렇게 쓰면 이제 메모리가 어떻게 되냐면 똑같습니다. 여기가 고고 그죠? 접니다. 그러면 이 5바이트니까 5바이트 메모리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어디가 그러니까 아직 그 이야기를 안 했네요. 그럼 이 5개의 메모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5개의 메모리. 그럼 여기서 주소가 여기가 저고 고니까 당연히 여기를 시작으로 봤을 때 여기서 여기가 더하기 0 위치일 거고요. 그죠? 더하기 0 여기 더하기 1 더하기 2 지금 5개니까 더하기 3 더하기 4까지 갈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숫자 표현을 써서 주소를 접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덧셈으로 가는 게 맞으니까 표현하기가 편하니까 여기를 시작 지점으로 보고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5개 메모를 접근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저 데이터 변수가 사실 이게 변수명이 데이터잖아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한 개의 특정 하나의 항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 메모리 그룹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컴파일러가 이 데이터라는 이 이름 자체를 주소로 처리해 줍니다. 여기서는 주소이고 각 항목의 크기가 캐릭터니까 사실 데이터라고 적으면 이 데이터라는 변수는 그죠? 이게 캐릭터 포인터의 자료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리키는 게 주소이고 자기 자신의 값이 주소이고 그 주소가
1바이트 단위의 크기를 가지기 때문에 캐릭터 포인트로 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데이터만 적게 되면 캐릭터 포인트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자세한 이야기는 또 해드릴 텐데 지금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알겠죠. 메모리의 그룹이잖아요. 데이터 자체가. 그래서 데이터만 적었을 때는 캐릭터 포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가. 그래서 우리가 5개 접근하는 방법은 아까 우리 앞에 있는 강좌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되는 거죠. 형태를 할 필요 없겠네요. 가로 열고 데이터 플러스 첫 번째 항목 여기다가 저 그대로 하면 이렇게 쓰는 거겠죠. 예, 이렇게 하면 아까 첫 번째 항목에 2가 들어갈 겁니다. 순서대로 저 5개를 다 적어보면요, 뭐 이렇게 되겠죠. 1번 항목, 2번, 3번, 4번 항목인데 이 변수랑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1, 3, 4 이렇게 되겠죠. 즉 5개의 메모리를 결국은 주소로서 관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메모리가 이렇게 5개가 있으니까, 그죠? 5개가 있으니까 이 메모리의 시작 위치를, 이 위치를 이제 컴파일러 입장에서 데이터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포인터는 아닙니다. 컴파일러가 배열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렇게 선언하는 게 불편해서 컴파일러가 더 편하게 선언할 수 있도록 개념을 제공한 게 배열이고요. 결국 위에 한 거나 이거나 결국 개념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코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데이터라는 저게 컴파일러에서 만들어진 논리적인 개념이에요. 논리적인 개념이라서 이게 주소가 따로 저장되는 건 아니고요. 어디 메모리 따로 저장되는 건 아니고 컴파일러가 계산하기 위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데이터가 이 주소가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더하기 0한 위치면 이 위치잖아요. 더하기 0이는. 그럼 여기에 2가 들어가고 더하기 1한 위치에, 그죠? 이게 주소 연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죠? 이게 캐릭터 포인트니까 주소 연산이죠. 주소 연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캐릭터니까 일씩 증가할 테니까 똑같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1 증가한 위치에다가 5 넣고 플러스 2 위치에다가 1 넣고 3 넣고 4 넣고 이렇게 메모리가 증가하면서 다 이렇게 값이 제대로 이제 저장이 되게 이렇게 코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보면 뭘 배웠습니까? 항목 지정 연산자 배웠죠. 동일한 크기의 데이터를 항목을 짓는, 그러니까 그렇죠? 항목을 지정하는 이 포인터 이 기법을 쓰게 되면 이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인덱스드 어드레싱이라고 한다고 했죠. 바로 직전 강좌에서 인덱스드 어드레싱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 어떤 것을 기준으로 값을 가지고 상대적인 거리를 사용해서 메모리에 접근하는 그 방법을 이제 인덱스드 어드레싱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인덱스드 어드레싱 표현으로 메모리에 값을 대입하는 건데, 이 표현을 어떻게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거기서 적어보면 이런 거죠. 여기에 이게 변수명이라고 쳤을 때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쓰면 연산자를 2개 쓰던 표현을, 그죠? 이렇게 연산자를 2개 쓰고 괄호를 쓰던 표현을 연산자 1개만 쓰는, 그죠? 여기 대괄호가 연산자입니다. 요게 대괄호가 항목 지정 연산자고요. 이렇게 쓰면 마치 우리가 이제 연산자를 쓴다는 걸 못 느끼죠. 사람들이 못 느끼기도 하고, 대괄호 표현이 연산자 우선순위에서 가장 높은 레벨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괄호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저번 시간에 다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하다고 했죠. 배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주소가 아니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주소를 관리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주소를 바꿀 수 없습니다. 컴파일러가 관리해주기 때문에 거의 상수처럼 사용돼요, 주소가. 그래서 어차피 자기 자신의 값을, 그러니까 포인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주소를 직접 갖고 있으니까 디스플레이스먼트 어드레싱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자기 주소를 바꾸면서 쓸 수 있는 디스플레이스먼트 어드레싱을 쓰기 때문에 사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도, 배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소 자체가 컴파일러가 이제 논리적으로 만들어놓은 값이다 보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개발자가. 그래서 무조건 인덱스드 어드레싱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배열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인덱스드 어드레싱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요렇게 적는 것보다 요렇게밖에 못 적는 거죠. 표현을 디스플레이스먼트 어드레싱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요 기법으로 적어주는 게 오히려 배열은 훨씬 더 좋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밖에 못 적는데 요렇게 적으면 더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렇게
보통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상 배열을 배울 때 시작할 때 그냥 바로 이렇게 배우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덱스 어드레싱밖에 못 쓰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우리가 저렇게 위에 적은 걸 그대로 한번 다시 적어보면 아이고.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보통 이제 배열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목이 5개이고 그 위치가 결국은 더하기 0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배열을 선언하게 되면 실제 쓸 수 있는 범위가 데이터 0에서 그죠? 데이터 4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마이너스 1이 있느냐 5가 있느냐 뭐 사실 이렇게 쓰면 꼭 이 숫자가 5가 나와 있으니까 5개인데 5가 나와 있으니까 꼭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이제 버그가 많이 나오죠. 논리적 의미상의 오류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뭐 이렇게 쓰다가 이제 문제가 되죠. 왜냐면 이건 사실 사용할 수 없잖아요. 이건 그죠? 이건 에러입니다. 그죠? 항목을 벗어났죠. 근데 이게 바로 에러도 안 나요. 그냥 에러 나면 좋은데 어차피 메모리 연산 즉 이게 에러가 처리를 안 해주는 게요. 사실 이거 뭐 이거 위에 것처럼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주소 연산 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하기 5 이렇게 쓴 거 똑같잖아요. 이게 문법적으로 오류는 아니에요. 그죠? 문법적으로 오류는 아닌데 사실 내가 5개의 메모를 쓰겠다고 해놓고 6번째 메모리 공간을 쓴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중에 그 공간에 좀 위험한 정보가 있으면 그냥 오류 처리 되겠죠. 근데 보통 오류 처리가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데는 살아있고 어떤 데는 죽고 막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우리가 버그라고 하죠. 논리적인 의미상의 오류. 그죠? 문법적인 오류는 우리가 신텍스 에러라고 이야기하고요. 의미상의 오류는 시멘텍스 에러라고 해요. 근데 시멘텍스 에러라는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의미상의 오류다 그런 뜻으로 이제 버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버그를 잡는 걸 여기 보시면 디버그라고 하는 게 그 버그를 잡는 모드가 디버그 모드예요. 자, 이렇게 그 배열을 이제 보통 우리가 쓸 때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는데 매번 이렇게 값을 쓰면 사실 이렇게 쓰는 거랑 뭔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겠죠.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배열을 선언하면서 좀 더 편안하게 배열을 쓸 수 있도록 초기화 문법이 또 같이 제공이 되는데요. 이걸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변수를 선언하면서 위에 변수 선언되어 있으니까 에러 나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컴마를 찍어서 우리가 컴마가 보통 그 나의 데이터를 나열할 때 쓰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우리 익숙하죠. 이게 집합 표현입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우리 집합 다룰 때 중괄호 쓰고 값 쭉 나열했잖아요. 그 집합 표현하고 똑같고요. 이렇게 적으면 이렇게 쓴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값을 2, 5, 1, 3, 4 순으로 0부터 4까지 그죠? 2, 5, 1, 3, 4 순서로 값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파생 문법들이 많거든요. 뭐 인자를 생략하고 뭐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좀 더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따로 드리고요. 지금은 그냥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너무 불편하니까 요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요. 가끔씩 이거 선언해 놓고 밑에다가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렇게 쓰면 당연히 에러가 납니다. 이렇게 쓰시면 그러니까 선언할 때는 초기화 문법이 적용되지만 일단 일반 변수 쪽으로 나오면 이거 그냥 우리가 말하는 복합문이에요. 복합문이죠. 그러니까 단일 명령문이 있고 복합 명령문이 있는데 이건 초기화 문법이 아니라 그냥 복합 명령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합 명령문 자체가 반환값이 있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이 문법 자체는 오류 처리됩니다. 그죠? 초기화는 변수 선언에만 가능하죠. 선언 시에만 가능.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오류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실수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실수하시는 분들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에러 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이건 당연히 오류입니다. 변수 초기화는 변수 선언할 때만 초기화는 변수를 선언할 때만 가능한 표현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근데 사실 이렇게 더 하나 그래서 이렇게 더 하나 이걸 나중에 더 세면 이거 다 하고 싶다면 이걸 만약에 우리 아까 썸에다가 이건 좀 너무하죠. 이렇게 각 항목의 값을 다 하고 싶다면 그죠? 이렇게 적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죠? 위에 거 하고 별 차이가 또 없고 오히려 더 많이 적는 느낌이죠? 얘랑 한번 보세요. 그죠?
더 많이 적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건 좀 너무하죠. 그래서 어, 이렇게 쓸 거면 안 만드는 게 낫겠죠. 배열이라는 문법을. 그래서 배열 만드신 분들이 여기 안에 드는 값 있죠. 지금 여기 쓴 값들. 사실 이 값들은 뭐예요? 꼭 상수만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소에다가 어떤 값을 더하는 건 상수도 되지만 변수 값도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들어가는 값은 상수만 적어야 되는 게 아니라 변수를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1, 2, 3, 4는 이거는 상수가 아니잖아요. 변수명의 일부입니다. 변수 이름의 일부이기 때문에 얘는 따로 변수를 쓸 수가 없죠. 변수명의 일부인데 어떻게 변수를 바꿀 수 있어요? 그죠? 못 바꾸니까 얘는 어쩔 수 없지만 얘는 지금 숫자예요. 말 그대로 숫자. 지금 여기 적힌 건 그냥 숫자예요. 숫자. 변수명의 일부가 아니죠. 이거 변수명이 뭡니까? 데이터라는 저 이름이 그냥 변수예요. 변수이고 여기 뒤에 적힌 값들은 변수명입니다. 그죠? 그냥 숫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데이터 변수에서 얼마만큼 떨어졌는가에 해당하는 인덱스 숫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표현이 가능하냐면 자, 썸은 다시 0으로 초기하고요. 요 위에 값 때문에 더해졌을 테니까 근데 변수를 하나 선언할게요. 인덱스로 사용할 변수를 하나 선언했고요. 반복문 돌아서 저를 다 5번 반복문 돌아서 더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while문 하나 썼어요.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 5번만 반복할 거니까 0, 1, 2, 3, 4 이렇게 5개죠. 그래서 5보다 작을 때까지 i 플러스 플러스 하겠다. 이렇게 반복문을 구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i가 0부터 시작해서 i가 1씩 증가하는데 i가 5가 되면 나오겠다 했으니까 5는 안 들어가는 거죠. 5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4까지 되겠죠. 그러면 0, 1, 2, 3, 4 하면 5개입니다. 이렇게 5번 돌게 할 거고요. 이 썸에다가 썸 플러스 데이터의 i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죠. 예, 이 표현을 쓰게 되면 그쵸. 여기 i 번째 있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i가 0부터 시작하니까 데이터 0을 썸에 더하고 1을 썸에 더하고 2를 썸에 더하고 이렇게 쭉 더해 나갈 테니까 이렇게 쓰면 이제 데이터 그러니까 썸 변수의 합산이 되겠죠. 그러면 찍어보면 위에 것도 아마 15가 나왔는데 얘도 15가 나오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둘 다 15가 나올 겁니다. 그죠? 15 나왔죠. 즉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나열해도 되지만 배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열은 그 상수가 아닌 그 변수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즉 i 같은 이런 변수도 인덱스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반복문 표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변수를 쓰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편해집니다. 그게 바로 인덱싱의 기념 의미겠죠. 그래서 메모리를 동일한 크기의 메모리를 그룹 짓는 배열 문법을 사용해서 메모리를 그룹화된 메모리를 구성하게 되면 지금처럼 반복문 같은 것을 이용해서 좀 더 효율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표현은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네, 잠깐만 요거를 이제 둘 다 영어로 바꾸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우리 요 표현이 아까 원래 무슨 표현이었어요? 요 표현이 요 배열 표현 자체가 요 표현을 편하게 하려고 이 표현 쓴다고 했죠. 그럼 이 표현 또 이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적을 수도 있겠습니까? 여기다가 포인터 적고 여기다가 더하기 i 적어서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어차피 둘 다 인덱스 어드레싱이고 코드 똑같이 나옵니다. 둘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건 이제 개발하시는 마음이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메모리가 5개 있는 이 데이터 배열이 메모리가 쭉 나열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주소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포인트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그죠? 포인트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이 포인트 변수한테 이 데이터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적어야 되겠습니까? 데이터 배열의 시작 주소는 어디겠어요? 데이터 0번 항목의 주소이죠. 그래서 보시면 p는 ampersand 데이터 0 이렇게 적어야 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배열로 봤을 때는 0번 항목이 제일 앞에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고저로 봤을 때 4번 항목이 그러니까 1씩 더해 나가는 구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배열이 한 둘, 셋, 넷, 5개면 6개네요. 얘는 아니죠. 여기가 위치를 이제 데이터 이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여기가 데이터의 시작이죠. 데이터 별 그룹의 시작인데 여기가 0번 항목, 1번 항목, 2번 항목, 3번 항목, 4번 항목 이렇게 되니까 요 부분이 이제 시작 위치니까 포인터로 이 부분을 가리키고 싶으면
데이터 영번 항목에 그죠? 데이터 영번 항목의 주소를 예, 이렇게 P에다가 대입하면 이제 P가 어디를 가리키게 되냐면 여기를 예, 가리키게 되는 거죠. 결국 데이터가 가리키는 것과 P가 가리키는 것이 같은 위치를 가리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자 보세요. 요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요걸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데이터형을 아까 요 데이터 i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앰퍼센트 포인터 갈로 열고 데이터 플러스 제로라고 이렇게 알고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여기서 더하기 0은 할 필요 없죠. 더하기 0 하나만 하니까 그럼 괄호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줄여 적을 수 있어요. 그죠? 0 필요 없으니까. 근데 이 값 잘 보세요. 앰퍼센트하고 포인터의 역할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포인트는 데이터에 해당하는 주소에 가라라는 뜻입니다. 데이터에 해당하는 주소에 가라. 그리고 거기에 거기가 몇 번지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예를 들면 이게 100번지라고 가정할게요. 얘가. 그럼 100번지에 가라. 거기 몇 번지냐 이 말이에요. 100번지에 가라. 거기 몇 번지냐. 그럼 100번지잖아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번지 지정 연산자와 번지 계산 연산자, 주소 계산 연산자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둘이 상쇄됩니다. 서로 반대되는 입장이거든요. 거기로 가라. 그리고 거기 몇 번지냐 이렇게 묻는 거니까 100번지로 가라. 거기 몇 번지냐. 100번지니까 결국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하고 같으냐면 그냥 데이터라고만 적는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시작 주소다 뭐 이런 표현 쓴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배열 이름마저도 사실 앰퍼센트 데이터 제로의 의미이고 그게 이제 캐릭터 포인터 역할을 하는 거죠. 주소니까 자기 자신이 이 메모리 이런 메모리 그룹 그죠? 요런 메모리 그룹에 요런 메모리 그룹의 시작 위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다루는 대상의 크기가 캐릭터니까 캐릭터이고 주소가 포인터라는 뜻으로 그죠? 주소라는 뜻으로 포인터가 붙는 거죠. 그래서 자료가 저렇게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적어도 아무런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저 P는 이렇게 적어도 아무런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데이터 자체도 캐릭터 포인터 자료형을 가지고 P 변수도 캐릭터 포인터 자료형을 가지잖아요. 둘이 동일하게 캐릭터 포인터 자료형을 가지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형별한 없이 그냥 대입하시면 그냥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작업하실 때 이렇게 적으시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불편하니까 그렇게 적지 마시고 이렇게 적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잘 기억하시라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만약에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첫 번째 항목에 그러니까 0번 말고 1번 항목의 주소를 얻고 싶다라면 이렇게 적겠죠. 이렇게 적는데 이렇게 적을 필요가 없겠죠. 어떻게 적으면 되겠습니까? P는 데이터 플러스 1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데이터 배열의 1번 항목, 0번 항목 말고 1번 항목의 주소를 얻고 싶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데 사람들이 이제 여기 앞에 앰퍼센트가 사라졌잖아요. 이렇게 앰퍼센트가 있으면 주소를 얻는구나라고 쉽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이 표현은 앰퍼센트가 생략된 거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략된 거예요. 그죠? 원래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그죠? 생략해서 이렇게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없는 게 아닌데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기호조차도 이 기호가 사라졌으니까 이거 포인트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는 배열이고 이 표현이 생략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고 이게 앰퍼센트가 없다고 배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배열은 이 P와 완전 다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데이터 플러스 플러스 같은 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제 배열 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게 이제 오류인데 어떤 오류냐면 포인터와 달리 자신의 주소를 변경할 수 없다. 이게 포인터와 배열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포인터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이 다른 변수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소를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거죠. P가 4바이트 메모리고요. 다른 메모리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주소를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감이 가능합니다. 뭐 주소를 바꾸는 게 아니라 주소에 1 더한다거나 2 더한다거나 이거 문제가 전혀 안 생깁니다. 근데 배열 같은 경우에는 배열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라 컴파일러가 개발자들 편하게 해주려고 만든 변수 개념의 하나이고 그냥 메모리를 그룹 짓는 기술이기 때문에 저 데이터 배열의 시작 주소는 사실상
명령어에 이렇게 상수처럼 박히는 값으로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연산되고 나면 데이터라는 것 자체는 기계어로 번역되고 나면 데이터라는 변수 개념 자체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쓰는 변수 개념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없는 것을 더하게, 그러니까 증감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P 플러스 플러스는 가능하지요. 가능한데 데이터 플러스 플러스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자신 이게 상수처럼 쓰이기 때문에, 그죠? 나중에 사라지고 상수처럼 쓰는 개념이라서 데이터의 주소를 증가할 수는 없습니다. 배열이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어쩌면 가장 큰 포인터와 배열의 가장 큰 차이점이 그거이죠. 그리고 배열은 인덱스드 어드레싱만 쓸 수 있고, 포인트는 인덱스드 어드레싱도 쓸 수 있고, 디스플레이스먼트 어드레스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선택의 폭이 포인트가 더 넓어요. 오히려 이런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개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택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는 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여러분들이 더 좋으라고, 더 표현력이 좋으라고 더 많은 것을 제공하는데 개발자들은 그걸 더 어렵게 느끼는 거죠. 하지만 결국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 내가 더 많은 표현을 더 잘 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꼭 나중에 이제 많이 쓰셔서 배열보다는 포인트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것을, 많이 쓰는 개발자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배열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또 좀 더 이야기를 보충해서 할 건데요. 일단 간단하게 이제 배열 전체적인 이제 윤곽, 그냥 기초 개념만 제가 심어드리기 위한 강좌니까 이번 강좌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배열, 차원 배열도 이야기해야 되고 배열의 좀 복합적인 표현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또다시 한번 배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할 거니까 거기서 제가 더 좀 고급적이고 난이도 있는 이야기는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어려우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꼭 많이 반복하셔서 보셔서 꼭 마스터하기를 바라겠습니다.